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이야기는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8세기 중국을 거닐던 선승과 20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완전히 똑같은 지적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자,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통해 아주 오래된 지혜를 새롭게 파헤쳐보는 시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전설적인 선생 앞에 서서 아주 기가 막힌 수수께끼를 던지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당나라 시대에 방거사라는 인물이 마조선사를 찾아가 이렇게 묻죠.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물이나 개념과도 얽히지 않는 진짜 자유로운 자는 대체 누구냐고 묻는 아주 형이사학적이고 심오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마조선사의 대답이 진짜 걸작입니다. 자네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 뒤에야 알려주겠다. 네, 맞아요. 그 거대한 강물을 어떻게 한 입에 다 마시겠어요.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도로 훈련된 선생이 우리의 그 뻔한 논리적 사고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던진 일종의 언어적 충격 요법인 거죠. 자, 그럼 이 영적인 수수께끼들을 풀기 위해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1. 선불교 화두의 수수께끼. 2. 일상 언어의 한계 돌파. 3. 들레즈와 차이의 철학. 4. 사구와 활구의 세계. 5. 마조 선사의 달구경, 그리고 6.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 순으로 살펴볼 텐데요. 현대 철학이라는 특별한 해독기를 장착하고 쭉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섹션 1. 선불교 화도의 수수께끼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운동장에 서 있는지부터 확실히 해두고 넘어갈게요. 초기 인도 불교와 중국 선불교는 방향성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도 불교가 아주 복잡한 개념적 논리와 아비달마 같은 전문 철학으로 마음의 지도를 꼼꼼히 그리려 했다면 말이죠. 중국의 선불교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어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잠잘 때 쓰는 평범한 일상어를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올가매는 개념 그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데 집중한 겁니다. 두 번째 섹션 2. 일상 언어의 한계 돌파입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재밌어집니다. 평소에 우리를 답답한 틀에 가두는 일상 언어를 오히려 탈출구로 뒤바꿔버리는 게 바로 이 화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박인성 교수의 저서 화두를 보면 아주 놀라운 통찰이 나옵니다. 8세기에 이 난해한 선승들의 말을 제대로 해독하려면 무려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주의 언어 철학을 렌즈로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와, 시대를 초월한 만남이죠? 세 번째 섹션 3. 들레즈와 차이의 철학입니다. 도대체 들레즈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그럴까요? 들레즈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순수한 차이 그 자체라고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그 생생한 현실을 자꾸만 멈춰 세워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며 딱딱한 개념으로 꽁꽁 얼려버리려 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게 바로 옛 선승들이 화두를 통해 부수고자 했던 타겟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번째 섹션 4. 사구와 활구의 세계입니다. 자, 이제 이게 선불교의 언어 개념으로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 볼게요. 선불교는 언어를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죽은 말이라는 뜻의 사구입니다. 사구는 현실을 단단한 개념으로 얼려버려서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가둬버리죠. 반면에 살아있는 말, 활구는 어떨까요? 아까 그 서강의 물을 마시라는 비유처럼 뻔한 의미의 한계를 역동적으로 확 부숴버립니다. 마음을 해방시키고 날카로운 통찰을 팍 하고 촉발하는 거죠. 다섯 번째 섹션 5. 마조선사의 달구경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사구와 활구의 개념을 고전적인 일화에 직접 대입해보겠습니다. 보름달이 아주 환하게 뜬 고요한 밤이었어요. 마조선사가 새 제자와 달을 보다가 불쑥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거 사실 엄청난 함정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완벽하고 열려있는 순간을 죽은 말인 사고의 감옥에 가둘지 아니면 활구로 생생하게 흐르게 둘지 시험해 보는 거였죠. 제자들 반응이 진짜 재밌습니다. 첫째, 지장은 공양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둘째 회에는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주 모범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셋째 보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휙 소매를 떨치더니 그냥 조용히 자기 길을 가버린 거예요. 달이 떠있는 그 압도적인 순간을 어떤 개념적인 말로도 포장하지 않겠다고 온몸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스승인 마조선사의 평가는 아주 냉철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제자는 경전과 수행이라는 불교의 아주 고귀한 개념 안에 결국 머물러 버린 반면 셋째 보원만이 말이 아니라 소매를 떨치는 살아있는 활구의 행동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사물과 언어의 경계를 훌쩍 넘어버렸다고 엄청나게 극찬을 한 거죠. 마지막 6번째 섹션 6.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 입니다. 선불교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헷갈리는 대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궁극의 수수께끼인데요. 어떤 스님이 마조선사에게 스님은 왜 항상 마음이 곧 부처라고 가르치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마조선사가 갑자기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어 버려요. 나중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해버리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화법을 썼을까요? 마조선사의 대답을 들으면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어린애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와, 충격적이죠?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조차도 사실은 밖에서 진리를 찾겠다고 칭얼대는 중생들을 달래주려고 임시로 물려준 고무적국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 던져준 고정된 사구였다고 쿨하게 인정해버린 겁니다. 근데 질문을 던진 스님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게 고무적국지라는 걸 간파하고는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마침내 평온을 찾고 울음을 그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순간 마조선사는 순도 100%의 활구를 팍 터뜨립니다.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 이 한마디로 학생이 의지하고 있던 그 위안거리인 고무적국지마저 매몰차게 뺏어버립니다. 왜냐고요? 마음이니 부처니 하는 그런 멋진 개념에 또다시 집착하는 순간 그게 또 다른 감옥이 돼서 우리의 흐름을 막아버리거든요. 개념을 완전히 박살내고 진짜 순수한 자유의 상태를 들이민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지탱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생한 현실을 가리고 있는 여러분만의 고무적국지, 바로 그 사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흐르는 진짜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 우리가 용기 내어 깨부셔야 할 개념은 무엇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